원달러 환율이 결국엔요 급락하더니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NDF라고 하는 차액 거래 선물한 시장에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이 깨졌습니다. 1350원대가 됐다는 거예요. 1357.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달도 채 못 되는 사이에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30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6월 24일에 1389원이었잖아요. 그리고 8월 15일에 1357원이고요. 장중에 최고치 최저치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 30원이 넘습니다. 6월 24일 장중에는 1391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8월 15일 장중에는요. 이게 1354원까지도 떨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럼 30원이 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뚝뚝 떨어져다가 두둑두둑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뭐 간단합니다. 어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3년 4개월 만에 2%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에 3월 2.6%였거든요. 딱 3년 4개월 만에 2.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거죠. 물가를 잡으면 결국은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로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금리를 내린다의 방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0.5%의 B컷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니 이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달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겠죠. 당연히 강세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달러는 약세를 유지합니다.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예, 금리를 내렸으니까 돈을 더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약세를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2.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4월 16일만 하더라도 106.26이었거든요. 이게 102.60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 이 6개 통화거든요. 이 6개 통화를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준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가. 그럼 상대적으로 6개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화도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원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원화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357원까지도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환율이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게 물가는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환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물론 금리를 내렸을 때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게 여러분 2.9%라는 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목표 물가 할 때는 2% 이하예요. 이하. 예. 그런데 2.9%니까 목표 물가보다는 한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렸을 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환율이 지금 계속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요.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0.25%에서 0.5% 내린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가능성 많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블랙스완이 터진다든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져서 달러의 선호도가 많아진다든가 이게 어떤 위기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뛴다든가 벌어진 위기가 더 커지는 게 회색 코뿔소가 날뛴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밀고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러시아 전력은 우크라이나 이게 남동부인가요? 남동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요 전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북서부 쪽으로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뛰는 그런데 그때는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달러 환율도 147.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37엔 달러당. 엔화가 점점 강해졌죠. 지난 7월 3일에 161.68엔에 비하면 147.37엔은 많이 떨어진 거죠. 엔화가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8월 5일에는 144.17엔까지 더 강해졌었지만 지금 8월 14일에는 147.37엔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계속되면 엔화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엔달러 환율도 점점 내려가려고 봅니다. 원엔 환율은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원엔 환율은. 지금 현재는 엔화하고 원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화가 강세예요.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그러나 미국이 계속 금리를 내렸을 때 일본은 자꾸 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보면 저는 결국 달러 약세 대비 엔화 강세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엔화를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1360원이 깨졌다가 핵심이지만 원엔 환율도 참고적으로 우리는 깊이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변화가 심하거든요. 요즘 같을 때는 전쟁판도 두 개나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미국 경제도 침체 조짐이 보이고 살얼음 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환율은 변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환율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볼 일이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도 하고 또 수익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